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영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전세권 등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 소유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유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무상도 가능합니다. 유상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지상권은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상권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낯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상권이, 사용되고 있는,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주변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또, 어, 굉장히 좀 지상권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지상권 활용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따왔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고요. 요게 국회의사당역입니다. 이쪽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의도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의나루역이고요. 이 여의도역과 그 다음에 여의나루역 중간쯤에, 여기 이제 그 분홍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여의도에 가면 더현대라고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 더현대가 이게 굉장히 아마 이 건물을 짓고 그러느라고 이 백화점 측에서 아마 몇천억 원 여기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이게 뭐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앞에 빌딩도 크게 두 개가 있죠.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백화점이 있고요. 그럼 보통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을 하기에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이 땅도 소유하고 있는 게 그게 가장 어, 일반적이겠죠.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의 소유자하고 이 땅의 소유자가 틀리다. 저는 이 건물 소유자는 이 건물이 몇천억이 들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건물을 몇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땅 소유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건물을 좀 치워달라. 즉 철거해달라. 이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다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 리스크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을 해낸 게 이 지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지상권 요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딱 요 케이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땅에 토지의 소유주하고 이 지상의 건물의 소유주는 틀립니다. 지상 건물의 소유주는 아마 이제 그 현대백화점 계열의 법인이겠죠.
음. 토지의 소유주는 이에 반해서 어, 모 종교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 종교재단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종교재단이고요. 종교재단. 근데 어쨌든 간에 토지의 소유자하고 건물의 소유자는 틀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번 그런 의문이 들겠죠. 이 건물 소유자는 무슨 배짱으로 이 땅에다가 수천억을 투입을 했을까? 자기가 이 토지를 갖다가 소유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의문이 들겠죠. 여기서 그 실마리가, 그 해답이 바로 이 지상권입니다. 위치는 여의도 108번지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자 겸 지상건물 소유자는 더현대입니다. 아마 이게 법인이 더현대인지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어쨌든 더현대 백화점을 알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토지 소유자는 종교재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상권을 갖다가 더현대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의 내용이 기간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때 한번 봤을 때 한 99년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범위는 토지 전체고요. 그다음에 지료를 갖다가 지급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자가 그랬기 때문에 더현대가 지상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지상권을 갖다 이제 한번 대입을 해놓고서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지상권의 역할은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기,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등기. 저희가 요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 뒤에 설정된 지상권은 말소됩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은 특이하게도 배당금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권의 내용에 보시면은 일요라고, 그러니까 그 렌트비, 아, 토지를 갖다 렌트하니까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은 나오는데 어떤 보증금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자체의 성격이 보증금을 등기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면 전세보증금 얼마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매 절차에서 그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보증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은, 그런 경우에 전세권은 이 말소기준 권리로도 말소기준 권리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시장권은 특이하게도 그런 보증금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 수령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와서 상기 1, 2위의 지상권, 즉 최선순위 지상권이겠죠. 이거는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즉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요 지상권은 이 토지의 최선순위 지상권입니다. 즉 이 더현대는 이 약정된 99년 동안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가 되더라도 이 토지를 갖다가 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리를 더현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토지가 가령 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또는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다든지, 저당권이 설정이 된 다음에 그 저당권에 기해서 뭐 임의 경매가 되든지 어떤 경우가 일어나더라도 이 지상 건물을 갖다가 허물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이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의 소유권에 준하는, 소유권과 비등비등한 그런 권리가 됩니다. 물론 최선순위 지상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활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너무나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 활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이렇게 최선순위 지상권을 갖다 취득을 하게 되면은
더현대 같은 경우에는 99년 동안 이 땅을 갖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소유권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게 이제 지상권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지상권의 역할은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번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상권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제가 이제 경매 절차에서의 지상권에 있어서 경매 절차에서의 그 특이한 사항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에 따라 등기를 마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또는 동규칙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그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 개시 일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 등기, 압류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안 된다. 말은 되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토지고요. 그다음에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지상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토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지하철 여기서 2호선이라고 해보죠. 지하철 2호선이 그 땅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한 이제 뭐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뭔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하이긴 하지만 지하 수백 메타나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좀 해하는 그런, 그런,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그 가령 서울시가 지하에 지하철 2호선 터널 존재를 위해서 지하철 2호선 터널의 존재를 위해서 뭔가 권리를 설정을 해 놓는데 이게 구분지상권이라고 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요 구분지상권은 특징이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 이것도 등기부에 설정이 되는데 그 설정된 등기부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거나 또는 이 구분지상권보다 먼저 압류 등기가 돼 있거나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거나 가압류 등기가 돼 있거나 그 다음에 그거에 기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식은 등기가 앞서는 어떤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설정이 된 지상권, 지역권, 뭐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고 저희는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었죠. 그게 딱 하나의 예외 규정이 이겁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 구분지상권 등기가 말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 경매 절차에서 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이 제3자는 지하철 2호선을 부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이 되어 있을지라도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잔존해가지고서 저희가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의권이 설정이 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된 등으로서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으로도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의 부정에 소멸한다.
이게 음 말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뒤에 이제 뒤에 가면 등기 사례를 갖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말로 제가 여기서 앞에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 채권자들 주로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죠. 주로 이제 은행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어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를 잡는데, 담보를 잡을 때 가장 좋아하는 담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지입니다. 토지도 보통 나대지라 그래가지고 이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건축되지 않은 그냥 깨끗한 대지, 이렇게 필지 구역이 딱 정해져 가지고서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 지상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은 그런 토지, 그런 토지를 그런 토지는 경매에서 낙찰도 굉장히 고가에 잘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진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담보죠. 근데 그 보통 은행들은 이런 담보를 갖다가 취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 본점에 근무할 때인데 그 토지를 담보로 잡았는데 토지가 어디 있던 거였냐면은 저기 경남 김해에 있는 토지였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 경남 김해에 있는 나대지를 담보로 잡았는데 그거는 좋아요. 근데 그때 그때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거래처들이 기업만 거의 한 7, 8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김해에 있는 토지를 갖다가 나대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 그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자주 가볼 수 있을까요? 거의 못 가봅니다. 거의 못 가보고, 뭐 자리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그렇게 되죠. 너무 멀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몰랐는데,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령 한 2, 3년 후에 가보니까 그 토지가 저희가 분명 처음에 담보 잡을 때는 나대지였었거든요. 지상에 아무것도 없는. 2, 3년 후에 가보니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가령 우리한테 담보 제공했었던 그 땅 주인이.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어, 그게 만약에 그 토지를 경매를 했을 경우에는 경매 낙찰 금액이 굉장히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땅에는 그걸 낙찰받아 가지고서 낙찰받은 사람이 뭐라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미 건물이 들어섰다면 그 사람이 그 뒤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편법으로 생각을 해낸 게 아까 앞에서 배웠었던 그 지상권 있죠.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그 지상권. 그 지상권을 은행 이름으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같이 순위를 1순위, 2순위로 해가지고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 이 건물을 누군가 지으려고 하면은 그 지상권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그 지상권을 설정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그 지상권 설정자 이외에 제3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뭔가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뭐 관공서에서 이제 가령 뭐 건축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이거 지상권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상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와라. 이게 처음에 어, 금융기관들의 어떤 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대지를 담보로 잡을 때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이름으로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다른 애들은 다른 제3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농작물을 갖다가 짓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지상권과 저당권을 같이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의적으로 담보지상권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이 담보지상권인데 이게 참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은행들의 금융기관들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지상권을 설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는데 제3자가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